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드리기가 좀 무안할 정도로 제가 되게 오랜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서 아주 고군분투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은 그 전투에 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비영리에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살거든요. 대충 살다 보니까 우리도 좀 유쾌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네, 우리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의 남기혁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기업입니다. 네, 이태경 부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멀리 떨어진 미래 얘기가 아니고 네, 당장의 얘기예요. 예.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용산 기차역 옆에 기지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채로 굉장히 넓은 땅이 네, 노른자 같은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44만 제곱미터네요. 44만 예, 제곱미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13만 평 13만 평. 정도 되는 거죠? 13만 평. 어마어마하다. 예, 13만 평. 예,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주 보면 그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용산역에서 국철도 그렇고 뭐 이제 저 KTX타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한강 건너가야 되니까 노량진 이제 가다 보면 그 한강 건너가기 전에 보면 이렇게 그 굉장히 넓은 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다 이미 이전했죠. 예. 사실은 차량 정비지는 다 이전했는데 차량 정비창. 예. 근데 이제 그게 본래 이제 그 오세훈 시장 때 이제 이게 한강 2007년도 예, 그렇죠. 정도죠. 그때 그 국제 업무지구 사업을 코레일이 추진했고 서울시가 같이 하려고 했죠. 그게 그래서 르네상스 예,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세계에서 예, 제일 높은 빌딩 예, 올리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거기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그 시작하는 데서 남양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게. 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거기는 뭐 호텔부터 해서 뭐 오피스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정말 지으려고 했죠. 지금 보니까 잠실의 롯데 타워 뭐 그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하여튼 이제 그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엎어졌죠. 예, 그 본래 그 터였습니다. 이 터가 그 이제 용산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설 터였는데 그 사업이 좌초되면서 그냥 이제 이게 그 계속 공터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엎어졌나 그렇죠. 봐요. 사업성이 예,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2007년에 이제 추진했던 건데 네. 예, 그게 그래서 코레일하고 삼성 그 물산 뭐 그다음에 롯데 이런 데서 그 출자해서 법인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업이 좌초되면서 그 법인은 이제 그냥 문 닫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땅이 다시 이제 코레일로 반환되는 네. 소송을 통해서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그 넓고 한강 조망권을 가진 땅으로서는 맞아요. 이렇게 넓은 땅은 거의 네. 이제 마지막 땅이라고 네. 봐야 되지. 뭐 거의 뭐 않겠습니까? 강남에 필적할 만한 땅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이니까. 네. 네. 또 박원순 시장도 이 땅으로 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네. 제 기억에. 2018년도 같은데? 맞습니다. 2년 전이죠. 예, 2018년 이제 그때 기억하실 건데 그 2018년 7월 달이었는데 7월 9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7월 9일이었을 것 날짜까지 같아요. 기억합니다.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7월 9일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예, 맞아요. 예, 해외에 있었어요. 예, 싱가포르에서 그 무슨 굉장히 그건 난 기억난다. 큰 그 뭐 컨퍼런스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박 시장이 거기 가셔서 여의도 용산 통계 발표하겠다 그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땅인 거죠. 네. 예, 그럼 뭐 이 땅이 안 들어갈 수 없었겠죠. 네. 예, 그랬던 건데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지금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여의도는 뭐 강남 비슷해요. 예, 사실은 여의도는 강남 비슷한데 거기랑 근데 여의도는 그 아파트들이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맞습니다. 많죠. 예, 지금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의도랑 용산을 강남처럼 만들겠다 뭐 이런 플랜이었죠.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집값이 그냥 서울 서울 아파트 집값이 값이 다시 한번 이제 폭등을 이제 하는 예, 그리고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정부에서 보유세도 종부세도 굉장히 좀 약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한 발표가 있었죠. 그게 7월 6일이었고 박 시장이 발표한 게 7월 9일.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없고 게다가 이제 박 시장은 여의도 용산 통계발이라는 대형 이제 그 호재를 시장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비이성적 흥분 상태로 돌입을 한 거죠. 그런 땅입니다. 그 비이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좀 와닿는데
참 재밌는 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네. 이 땅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박시장도 그거를 지금 뭐 그렇죠. 엎었죠. 오시장 엎었어요. 때도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네. 땅값 얼마나 올랐어요. 네. 엄청 났거든요. 네. 그때. 왜냐하면 그때 삼성, 롯데 뭐 그 예, 굴지의 기업들이 다 달려들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 이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음. 그때 얼마나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음. 용산 참사도 사실 그거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런 네. 다 그 지역이고 네. 난리가 났던 땅인데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땅값만 올랐어요. 네. 네, 그렇죠. 그 용산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예전에 뭐 다 지금 철수했죠. 용산 미군 기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전했고 그 부지는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별로 멀지가 않아요, 여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로서는 그냥 그 어떻게 이걸 해볼까라고 하는 그렇죠. 욕망을 막 네, 부추기는 예, 그런 맞습니다. 예. 중요한 땅입니다 한마디로. 예, 예.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받고 싶겠죠. 네. 예. 근데 바로 이 땅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또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 네, 예. 정확하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예,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서울시가 아니고 거죠. 국토부에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 발표에 대해서 우리 남 소장님께서 딱 그 이렇게 해라라고 예, 이렇게 예. 은수를 주셨는데 예, 이제 제가 오늘 뭐 그 내용을 좀 약간 물어볼 거예요. 부연을 드리자면 네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제 5월 6일 국토부에서 얼마 전이네요. 바로. 예, 발표를 했는데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재개발에 지금 스톱된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해서 그거 제대로 그 추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적인 어떤 임대나 이런 걸 좀 늘리고 뭐 그다음 유휴 공간 뭐 이런 걸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도심 내 지금 이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땅 같은 거를 확보해서 거기다 건물 짓는 식 이런 식으로 세 개 방안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 7만 호 정도 서울에 서울입니다 이건. 서울 내에 7만 원을 예. 지금 그러니까 네. 뭐 입지들이 뭐 아주 좋은 데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제 항상 땅이 문제인데 음.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고 7만 호 아파트만 아니지만 대부분 아파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 음. 대책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소개해주실 용산 미니 신도시 이거는 이제 유휴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이게. 예. 용산 바로 그 땅에 들어갈 그러면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몇 호를 지금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유휴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그 방식은 15,000호인데요. 15,000호. 예, 그 전- 중에 전체가, 이제 예, 전체가 많지 그런데 않네요. 그 중에 용산 그 정비창에 지으려고 하는 거는 8,000호. 8,000호. 예, 8,000호의 엄청난 주택을 물량이네요. 8,000호가 여러분 예. 뭐잘 순증이에요, 순증. 예. 순증 8,000호. 예, 네, 뭐 이거 재건축도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멸실되는 주택도 그쵸. 있고 늘어난 주택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순증입니다. 순증으로 네, 8,000호.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재건축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이게 뭐 그 최근에 이제 강남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 쪽에서 재건축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순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일대일 일반 예, 분양분이 거의 별로 없었죠. 일대 재건축이 대부분이고 용적률 때문에 늘릴 수도 없고. 크게 안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8,000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물량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데 그 송파구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있죠. 엄청난 9,500세대가 좀 음, 넘죠. 그게 만 뭐 세대. 예. 단군 이렌지 지금까지는 최대 재건축 단지죠. 그게 만 세대 가까이 되니까 사실 이건 그냥 신도시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근데 그런데도 실제로 순증한 거 일반 분양 그 조합원 말고요. 이게 1,600세대가 좀 넘었어요. 9,500세대 중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뭐 최근에 뭐 난리더라고요. 거기가 조합이 난리던데 둔촌주공. 예, 그 올림픽공원 옆에 있는 겁니다. 그건 12,000세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게 순증은 얼마입니까 거기는? 그거는 4,000세대가 좀 넘어요. 아, 4,000세대 예, 정도. 거기는 그러니까 두 개 합쳐봐야 6,000세대가 좀 넘는 거니까 예. 이거는 지금 8,000호를 예, 그냥 그건 예. 없는 수준. 없는 데서 예. 구에서 유를 만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엄청난 규모다. 예. 예. 8,000호면은 거의 사람 인구수로 하면은 곱하기 3만 해도 뭐 몇만 명이 지금 2만 명이 넘는 거죠. 예, 명이 2, 넘게 3만 명이 거기 3만 들어가 명이 사는 들어가 거죠. 살 수 있는 예. 수준인 거니까 네. 뭐 엄청난 양이 아주 공급이 좋은 된다. 위치에. 정말 야,
이거는 뭐 예. 그러니까 땅값 그 아파트 값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러니까 또 투기를 또 조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예, 되는데요. 지금 용산 미니 신도시 발표되자마자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지금 빠르게 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청약을 하면 지금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음성으로. 네, 예. 그러니까 빨리 의무 지금 거주 거기가. 다시 서울로 빨리 들어오려고. 용산구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줘야 돼. 용산구는 아니고 서울에. 서울에. 예예예예 서울에. 참 예, 서울에. 예. 예. 용산구로만 하면 너무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그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집중이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도 있고, 근데 계속 서울로 빨아들이는, 계속해서 서울로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이 되고 있다는 뭐 점.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이거 뭐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 해결책, 뭐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우리 남 소장님께서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을 쓰셨는데 컬럼 제목이 용산 정비창에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을 공급하자. 불로소득을 불러오는 주택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개발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불로소득 유발형입니다. 유발형 거의 대부분의 뭐 예. 재개발이든 주택 예. 공급이든 뭐 다 불로소득을 기대하게 만드는 네. 네, 그런 신도시도 그렇고요. 네, 다 신도시도 그렇죠. 그랬는데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 굉장히 뭐 신선합니다. 뭐 어떤 네. 건지 뭐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불로소득 유발형인데 늘 투기가 일어났죠. 예,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땅을 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땅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땅값은 오르죠. 예, 근데 땅 위에 지어놓은 건물은 이게 낡아지는데 건물 가격은 낡아지지만 땅 위치가 좋아지니까 땅값은 올라요. 땅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또 하니까 미래에 뭐가 일어날까 생각하니까 투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투기의 대상이 되고 땅까지 매입해야 되니까 또 비싸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고 중소득층까지도 이게 주거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뭐 예. 연봉 뭐 월급 500 받아가지고 집 산다는 건 요즘 생각 못해요. 서울에는 진입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이제 부자들의 도시가 됐죠. 그러니까. 예, 수원에 겨우 정착할까? 요즘에는 수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이제 수원도 수원 광교 신도시 같은데 안 됩니다. 시민이십니다. 광교는 불가능하고 광교 서수원죠. 불가능. 저개발되는데. 근데 땅까지 매각을 하니까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 가격의 땅값이 한 5, 6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매각을 하니까 땅값하고 이제 그 집값 건물값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싸게 분양해라. 왜 이렇게 건설사만 많이 먹냐. 그리고 LH도 왜 이렇게 땅을 비싸게 파냐. 그래서 싸게 분양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초기 분양자가 또 최초 분양자가 또 로또를 맞게 되는 거예요. 비싸게 분양하면 고분양가라고 또 뭐라 그러고. 그리고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또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이제 투기의 원인이 토지를 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있는 땅은 코레일 땅 70%, 국공유지 땅 30%예요. 그 땅을 새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 국가 땅에 이미 국가 땅이다. 예, 이미 공공의 땅이에요. 그러니 거기다가 토지는 팔지 말고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해라. 그러면은 이제 투기가 없어지는 거죠. 건물만 내 거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투기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건물에서는 투기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원칙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만 거기서 살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 32평형이다라고 하면 2억 조금 넘게 건물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매월 임대료를 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실수요만 들어가서 살게 되고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려고 이제 의무 거주 기간 서울에 2년 동안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잖아요. 의무 거주 기간 그거 조건도 필요 없어. 또 그리고 뭐 세무조사 돈 어디서 가져왔냐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예, 그렇게 우리가 개발을 하자. 네.
그러면은 이게 투기를 차단하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냐. 네. 중소득층은 거의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아유 뭐 깔끔하게 설명해 주셔서 방송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토지라는 게 투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토지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예 일반 재하고 전혀 네, 달라요. 너무 다르죠. 예. 일단 모든 재화는 감가상각이라고 해. 왜냐면 놔두면 썩으니까 네.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데 토지만 유일하게 감가상각이 없는 네. 재화잖아요. 위치가 좋아지면 계속 올라갑니다. 네,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실증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올라왔고. 올라갔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토지를 어떤 일반 재화처럼 거래 대상으로 두지 않고 국가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좀 임대해줘라. 임대로. 예. 그럼 보통 예. 한 몇 년 정도 임대를 하게 되는 뭐 영구 것인가요? 임대하는 거죠. 영구 임대. 계속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는 조금씩 오르게 되거든요. 그 위치가 좋아지면 또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올라가면 그러면 공공의 입장에서는 계속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미국의 아주 성공 사례가 배터리 파크 시티예요. 거기 이제 뉴욕에 있는 이게 데인데요. 뭐 완전 새로운 건 아니네요. 예,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거기도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 평 정도 될 거예요. 음. 용산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다 임대형이에요. 거의 네. 모든 땅이 다 땅이 다 임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지구도 임대형, 주택도 임대형, 다 임대형. 임대 거기 국제 업무 무슨 금융센터가 있는데 여기 그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다 땅은 공공의 것이고 이 건물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땅이네요. 거기도 예, 좋은 땅이네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년 임대료를 계속해서 재조정해서 매년 안에 아마 2, 3년 안에 한 번씩 재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수입이 그 배터리 늘어나. 파크 시티의 수입이 늘어나. 그래서 뉴욕에 돌려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주거복지 사업도 해. 주거복지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지으면 아무래도 적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해줘요. 거기서 계속 수입이 늘어나니까 용산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